제152화 2부 종장 혈천교의 혈천주 그리고 만인열의 저주. 짙은 피 안개가 지하대전을 은은하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다소 어두웠지만 짙은 혈향과 피 안개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니 도대체 이 지하대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어두운 지하대전에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를 바람이 일었고 이 실바람과 같은 공기의 흐름으로 대전 석벽에 걸려 있었던 횃불이 심하게 몸부림하며 살랑거렸다. 하지만 횃불은 더욱 요동하며 힘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이 대전은 매우 고요했다. 그러나 대전 정면 단상의 벽면에 있었던 거대한 문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은은한 빗무리가 보이며 열렸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인물은 혈포를 입었는데 꼭 모습이 황제가 입은 곤룡포와 같은 모습이었다. 황제인가? 하지만 그는 이곳 사천성에 있을 리 없었다. 이곳은 바로 유성문이 아수라 백을 해결하였던 사천성, 성도, 죽산의 혈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혈전이라면? 그렇다, 바로 이곳은 사천성도의 중심거리였던 도원결의가 끝에 있었던 죽산 중턱의 오죽협곡 혈동으로 혈천교가 얼마 전 귀주성에서 이리로 이전한 혈천교의 본전이 된 곳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곳 지하대전의 짙은 혈향과 피 안개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던 말인가. 저벅 뭐지? 혈천 밀구에서 연공하다가 조용하여 적이 제압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미 반각의 시간이 지났건만 도대체가. 붉은색의 얼굴을 한 인물의 건미가 파르르 떨리며 주인공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의 얼굴 미간은 깊게 팼다. 그런데 이자가 왜 이곳에 있더란 말인가? 이자는 바로 현재 당문문주 천수당왕 당우천에게 대항한 인물로 전대 당문주의 이남 병력신 당우영이란 인물이 아닌가. 혈전에 당당하게 서 있었던 인물은 당우영이란 자가 분명했다. 나의 제자 녀석들인 아수라들과 진마부 녀석들은 못하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군. 어찌하여 당우영이란 자가 그의 제자와 진마부란 인물들을 찾고 있는지. 허허, 그가 혈천교의 수괴란 말인가? 어라. 당우영의 눈은 어두웠던 대전이 점점 차로 밝아졌으나 그렇다고 혈전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적응된 눈으로 당우영의 두 눈에 대전 좌우 끝에서 끝까지 밝게 들어왔고 대전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20여 명의 인물들이 죽어 있었다. 20여 명의 시신은 온전한 인물이 전혀 없었으니 모두 오체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 있었던 두 사람은 아수라로, 아수라무. 30여 장 밖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은 바로 당우영이 말한 제자였던 것 같았으니 록과 묵은 내게로 오라. 묵직한 음성이 대전에 울렸으나 30여 장 밖에 서 있는 인물들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녀석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스스스스 병력신 당우영은 자리에서 호련히 사라졌다가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고 그의 보보가 호련한 것으로 보면 혈천교에 지고한 신분만이 익힐 수 있다는 혈영신보라는 보법이었으니 사실 이 마보는 이름만 신보일 뿐 강호 무림고수의 혼을 순식간에 교란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삼도천을 건너게 하는 희대의 보법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마보를 당우영이 전개할 수 있더란 말인가. 과연 이 인물이 당문의 자랑이었던 극강 고수 병력신 당우영이란 말인가. 아무튼 그는 신형이 여러 개로 변하여 분산되어 이동한 후 목적지의 하나의 형상으로 합쳐지게 되었는데 츠츠츠츠. 이봐, 막내야. 혈색 골룡포에 또한 머리에 작은 금관을 쓴 인물인 당우영은 자신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신형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한다. 허허, 이때 부스스스스. 후드드. 후드드.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자신 앞에 서 있던 하나의 인형은 황금빛 불꽃이 사방으로 피어났고 그 후로 검은색 재와 같이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이크. 허허. 이럴 수가. 내 막내 제자 녀석의 내기가 분명히 느껴졌고, 비록 숨이 미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건만 이렇게 재가 되어 부서져 내리다니. 그렇다면 옆에 있는 당우영의 눈빛은 붉게 물들었고 그 눈동자는 매우 불신 깊은 눈이 되어 고개를 돌려 다른 녀석을 보았다. 아수라 황하. 목이 이렇게 죽었는데. 대전에 유일하게 서 있었던 2명 중 하나가 부서져 내렸는데 당우영은 다른 한 인물에게 고개를 돌려 다른 이에게 물은 것 같았다. 그런데 분명히 이자는 낮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나 부스스스스. 후드드. 후드드. 역시 이자도 황금빛 불덩이 튀어오르며 지면으로 가루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당우영은 화들짝 놀랐으나 이도 잠시 그는 두 눈을 스르륵 감았다. 이런. 이곳 혈전에 남아있었던 모든 무사는 죄다 죽은 것인가? 어떻게 300여 명의 무사가 하루아침에 사망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폐관하고 있을 때 소란한 소리가 나서 불과 반시즌이란 시간이 지나 잠잠하여 적을 제압했다고 생각했는데. 병력신 당우영의 얼굴에 주름이 짙고 깊게 팼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파르르 미약하게 흔들렸는데 그는 아마도 내기를 이용하여 혈전의 미약한 기라도 기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잠시 후 나와라. 당우영의 음성은 잠잠하게 대전에 울렸다. 결코 큰 소리는 아니었으나 대전에 홀로 서 있는 그의 음성은 세미하더라도 대전의 특성상 사방으로 울리는 것 같았다. 역시 나오지 않는군. 비록 내가 너를 기감할 수 없더라도 우리 혈천교의 만행을 저지른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순순히 나오란 말이다. 당우영의 말은 여전히 잔잔한 음성이었지만 그 음성에 약간의 노기가 서려 있었다. 그런데 후후후후. 전설의 육합전성인가? 잔잔한 웃음이 대전 사방에 울렸다. 이에 당우영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여전하군. 소구구. 당우영은 인상을 쓰다가 화들짝 놀랐다. 도대체 어떤 놈이지?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인물은 현 강호에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허허, 소구구. 소구구란 말인가? 그는 바로 당금의 혈천교 교주, 혈천주 혈마극마수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 당문의 병력신, 당우영 얼굴을 한 인물은 소구구가 화신한 얼굴인 것을.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
나의 존재를 아는 녀석은 혈천교에서도 극히 드물고 나의 본명을 아는 녀석들도 혈마혈족의 직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극비인데 말이야. 녀석. 아무리 세월이 흘렀기로써니 여전히 당황스러우면 눈동자를 굴리는 버릇이 있구나. 내 녀석의 눈동자를 굴리는 소리가 이 대전에 가득하니 말이다. 후후후후. 나와라. 그렇게 숨어서 육합전성이나 하는 주제에 내 녀석도 분명히 나와 같이 현경 고수가 아니더냐. 자신이 있으면 정정당당히. 후후후후. 그래도 변한 것이 있었군. 지난날 나와 조우할 때 정정당당이란 말은 감히 거론도 못하더니 이제는 제법 강단이 있군. 혈전의 지하대전은 유성문의 육합전성으로 사방에서 그의 음성이 울리고 있었다. 흐흐흐흐. 저기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었던 혈마극마수 혈천교 교주는 사방으로 눈동자를 굴렸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던 소구구는 우레와 같은 음성을 토해내며 현천혈마수. 허허, 혈천교 교주의 신형을 보라. 붉은색 혈광이 폭발할 듯 주변으로 비산하였고 그의 우수는 어깨부터 분리되더니 파성토의 돌덩이가 공중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으로 소구구의 우수가 뽑혀 나아가더니 허허, 현경 고수가 검으로 이기어 검을 펼치는 것처럼 혈천교 교주의 팔은 이기어수가 되어 대전의 공간을 쇄도하였다. 콱쾅! 소구구의 우수는 날아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폭발할 듯 붉은색 적광이 번쩍하였고 공기는 주변으로 찢어질 듯 폭발하였으며 주변에 널려 있었던 시체들은 그들이 흘렸던 피와 함께 사방으로 비산하였다. 우하하하. 우하하하. 소구구는 고개를 돌리며 돌아섰다. 그리고 자신의 우수가 폭발한 것을 바라보며 비열하게 광소하였다. 잠시 후 바닥에 죽어 있었던 시체들이 폭발에 의해 날아 떨어져 내렸고 피 분수도 잔잔해지더니 흐흐흐흐. 개와 같은 놈. 감히 나 혈마극마수에게 암수로 상대하려 하다니. 나는 이 중원을 양분하고 있는 혈천교의 교주란 말이다. 그러니 꼼수로 나에게 상대한다면 당연히 삼도천을 건너는 것은 따놓은 당산이지. 흐흐흐흐. 죽은 개와 같은 놈. 소구구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적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비겁하고 더러운 내 놈의 팔은 다시 가져가라. 휙. 퍼. 우. 휘. 쿵. 유성문의 음성과 함께 찰나 갑자기 소구구 좌측에서 나타난 팔과 같은 형상이 혈천교 교주의 얼굴을 후렸고 타격받은 교주는 긴장포 입고 있었던 혈포를 심하게 펄럭이며 바닥에 굴렀다. 츠츠츠츠. 휙. 턱. 내 것이다. 다시 받아라. 소구구는 지면에 얼굴을 받고 있었는데 자신 앞에 떨어진 것을 고개를 들어 확인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우수였다. 소구구는 매우 화들짝 놀랐고 자신의 우수를 보며 얼굴이 일그러지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과 조금 떨어진 곳에 나타난 인물을 잠시 노려보았다. 나를 아는 이놈은 누구란 말인가? 그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추억을 되뇌며 본인 앞에 등장한 젊은이를 기억해내려 하였다. 후후후후. 내 놈은 무엇이 아쉬워 그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이곳 죽산을 오르기 전에 내 놈이 당문에 심어놓았던 내 놈의 부하들을 죄다 정리했구나. 뭐라? 당문을 말이냐? 그렇지. 역시 당문은 천년새가 이더군. 내가 지목한 녀석들을 이미 세작이었다는 것으로 간파하고 있었다. 내 녀석이 당문을 접수하려 한 모든 것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렸구나. 에이, 이놈이 누구이기에 당문의 백일계책이 무너졌다고 헌을 시부렁거리고 있는 것인지. 유성문은 소구구를 보며 짙은 미소를 지었다. 내 놈은 아직 나를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바로 현 친군도위부의 제독이구나. 그렇다면 내 놈이 바로 유성문이란 말이냐? 물론이지. 그리고 나는 내 녀석을 과거 80년 전 대도에서 이미 한번 보았구나. 무슨 시답지 않은 말이냐? 내 놈이 80년 전에도 어라, 가만, 80년 전 모습이라. 한동안 혈천교 교주는 혈전의 천장을 보았다가 그 붉은색 눈동자가 커지고 있었다. 설마. 소구구는 의혹에 눈빛을 하며 고개를 내려 다시금 유성문을 보았다. 설마. 왜? 아니겠느냐. 나는 당시 원황실의 비밀 수호문의 문주, 육서문의 문주 유성문이기도 하지. 와, 이 말도 안 되는. 그렇지. 때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현실도 당면할 수 있는 것이다. 제게. 나도 순순히 내 정체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으니 하나만 내게 묻자. 썩을. 무엇을 말이냐? 나는 분명히 내 녀석이 80여 년 전에 원황실에서 혈마혈룡안을 훔친 것으로 안다. 당시 나는 내 녀석의 우수를 잘라냈지만 성문은 말하며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소구구의 인조 우수를 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소구구를 보며 말한다. 내 녀석이 도망칠 때 난 당시 원황실의 안위로 도망가는 내 녀석을 쫓지 않았지. 그런데 내 녀석의 팔에는 혈마혈룡안이 없구나. 좋아, 말해주지. 어차피 내 놈은 전려일실 이곳에서 살아나가게 되면 금능에서 나의 이복 형제인 사도가의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 허허, 사도가의 형제들이란 말인가? 재종기마문에 수괴들인 그 사도가의 형제를 말하는 것인가? 아, 그곳으로 혈마혈룡안을 보냈군. 그렇지. 녀석 눈치가 좀 되는구나. 역시 오랜 세월을 산 녀석이라 그런지. 후후후후. 내 놈은 이복 형제의 말을 믿느냐?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사도가의 형제들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혈마혈 쪽의 인물이지. 그래, 물론 사도가 형제의 어머니가 내 녀석의 고모였지. 아마도 내 녀석 아버지의 하나뿐인 여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허허, 우리 집안의 일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나는 큰 실수를 하나 했지. 과거 곤륜파에서 혈마 2차 발호를 정리할 때 혈마혈 쪽의 절름발이 어린 소년 하나를 그냥 보내준 적이 있구나. 하지만 녀석이 모처에 혈마비전을 열고 아수라 마목을 얻게 될 줄 몰랐구나. 그래서
3차 바로가 발발했으니 말이다. 내가 보니 내 놈은 높은 무공과 오랜 세월 살다 보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광인이 되었구나. 혈마 2차 바로는 이미 200여 년이 지난 과거 비사이건만. 유성문은 소구구와 대화하며 뜻 모를 미소를 지었다. 잠시 시간이 지났다. 성문에게는 순간이었고 찰나였다. 하지만 소구구에게는 만겁의 시간과도 같은 느낌이었으니.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녀석은 나의 최후 절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결한 대적불가의 존재가 아닌가. 가만. 그래. 80여 년 전에도 이 녀석은 이미 신과도 같은 무력이었다. 그래, 맞아. 녀석의 말이 맞을 수도. 불신의 얼굴로 고개를 들고 유성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눈썹을 심하게 꿈틀대었으니. 정말이요. 혈마 2차 바로를 해결한 곤륜파의 도신이. 그렇지. 너희 혈마혈족은 이후로 나를 곤륜도신이라 부르더군. 정말 금곡의 곤륜도신이었을 줄이야. 어쩐지 터무니없이 강하더니. 그렇다면 대적불가. 혈천교 교주의 얼굴색이 붉은 혈색에서 검은 잿빛이 되었다. 흐흐흐흐. 소구구의 얼굴은 더욱 짙은 잿빛이었지만 잠시 후 그 얼굴은 매우 사악한 아수라의 얼굴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몸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수라 혈기, 즉 마문밀기가 폭발할 듯 터져나왔으니. 제길, 나는 앞으로 사흘이 못돼요. 세상을 완벽하게 제종기 마문의 형제들과 장악하고 천상천하이와 녹존의 신분으로 중원의 혈세 천하를 이루려 하였건만. 그러나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나의 후손이 있고 제종기 마문이 금능과 중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것이니 이는 혈마 소강자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만인혈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너 혈마혈 쪽의 500년 원수와 삼도천을 함께 건넌들 또 다른 꿈을 이루는 것이니 나는 당장의 내 놈과 함께 속히 삼도천을 건너겠다. 크하하하 하하하. 흉신학살의 얼굴이 바로 소구구의 얼굴이던가. 그는 급하게 공력을 폭발시켰다. 내 비록 실력이 내 놈보다 미진하지만 이곳 혈전에 묻힌 천만관의 폭약이 내 놈을 능히 지저로 보낼 것이다. 자, 오늘 나와 함께 아수라의 품에 안기자꾸나. 성문은 소구구를 보며 여유 있는 얼굴이었지만 소구구의 말에 급히 얼굴색이 변했고. 이런 천만관의 화약이라니. 그리고 만인혈은 또 무엇란 말인가. 대라 폭멸. 성문이 선수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혈천교의 교주 소구구는 매우 노한 음성으로 잔잔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좌수를 들어 정광석화의 광속으로 지풍을 날렸고, 이 지풍은 혈전의 중앙 혈화의 모양 중앙뿔 천장을 강타였다. 스스스스, 츠츠츠츠. 성문의 신형은 점점 흐려져 사라졌다. 흐흐흐흐. 이미 늦었구나. 지금 이 혈전의 대파멸기는 펼쳐졌으니 말이다. 혈천교의 교주 소구구는 가만히 자리에 앉았고
그는 가부좌한 자리에서 눈을 스스로 감았다. 쿠쿠, 쿠쿠쿠쿠쿠쿠쿠쿠. 폭발물이 점진적으로 폭발하였는지 대전 멀리서 지하대전이 점차로 터져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급기야 강력한 폭발과 함께 이곳 대전의 전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소구구는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로 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천장의 돌덩이가 무너져 내리고 소구구의 신형을 모두 덮어버렸고 무너진 자리에서 이놈, 용쓰지 말고 나와 삼도천을 건너 아수라의 품에 안기자. 흐흐흐흐. 곤륜도신이라니. 돌무더기에서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고 마침내 대전은 쾅쾅쾅쾅쾅쾅쾅쾅. 쾅. 천지가 떠나가는 소리가 약 일각 동안 장렬하였다. 그리고 나름 꽤 규모가 큰 죽산 오죽협곡 혈동은 무너져 내렸으니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때 폭발이 될 것이다. 아, 이를 어쩌란 말인가. 혹세무민의 암흑 혈마혈족이 베푼 당금의 중원은 암흑이었고 이를 해결할 인물은 오직 유성문이었으니 그는 정녕 이곳 죽산 혈동에서 잠든 것인가. 그러나 이때 이미 밤하늘이 되어버린 죽산의 하늘에 황금색 유성이 돌무더기를 뚫고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 있었으니 이 빗무리는 밤하늘 신비로운 유성이 되어 동쪽의 하늘로 사라져가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암천기로 2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추후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암천기로 3부를 진행하지 않으며 3부는 내년으로 기약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첫 선을 보이는 작품은 바로 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입니다. 무국담로는 하늘이 내린 신비 연못이며 화로입니다. 중원무림의 무공이란 개념은 이 하늘이 내린 신비 연못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무국담로 천마편을 시작으로 구파일방의 종주들과 무당파의 장산봉 등 무국일봉을 이룬 일대종사를 주인공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여러 단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생업이 있는 관계로 전업소설을 올리지 못하는 필자로 일주일에 한 편 내지 열흘에 한 편으로 선보이려 하오니 큰 양해 부탁드리며 느긋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유튜브 통해 뵙겠습니다. 8월부터 시작하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